세계를 사로잡은 K푸드, K컬처를 얘기할 때 가장 첫 손가락에 꼽히는 기업. 아카데미 사관왕에 빛나는 영화, 기생충의 투자 배급부터 누적 관객 165만여 명을 모은 세계 최대 K팝 페스티벌 K콘, 그리고 미국 시장 넘버원을 달리고 있는 비비고 만두까지 음식과 문화를 아우르는 한류 열풍의 선봉장, CJ그룹인데요. 그런데 요즘 분위기가 좋질 않습니다. CJ그룹은 해를 넘기고도 연말 정기 인사가 늦어지면서 유례없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그룹 핵심 계열사인 CJ제일제당, CJ E&M의 실적 부진이 가장 큰 이유고요. CJ CGV 재무 개선을 위해 시도한 유상 증자가 주주들의 반발을 사며 후폭풍을 가져온 영향도 큽니다. 이재현 회장은 언론 노출이 거의 없어서 은둔의 경영자로 불렸지만요. 최근 5년 만에 계열사 현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위기가 그만큼 크다는 뜻이고 제도약의 의지 또한 보인 거죠. 내수용 식품 중심 회사였던 CJ를 유통, 물류, 바이오, 미디어 산업을 아우르는 글로벌 기업으로 키워낸 이재현 회장. 성장이 정체된 CJ그룹의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는 CJ 이재현 회장의 전략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재현 회장은 삼성의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의 장손입니다. 순리대로라면 삼성의 후계자가 됐어야 했겠지만 아버지인 이맹희 회장과 할아버지 이병철 회장의 불화 때문에 순탄치 않은 성장기를 보냈다고 하죠. 이후 30대 중반이던 1993년 삼성에서 분리된 제일제당을 물려받으면서 경영 전면에 나서게 되는데요. 이재현 회장 입장에서는 제일제당을 삼성 못지않게 크게 잘 키우고 싶었겠죠. 그래서 나온 비전이 바로 글로벌 생활 문화 기업, 내수 식품 기업이 아니라 음식을 포함한 한국의 문화를 세계인이 즐기게 하겠다, 이런 포부였는데요. 1995년 미국 드림웍스에 3억 달러를 투자하며 대기업 최초로 문화 사업에 뛰어듭니다. 그런데 당시엔 내부 반대가 상당했다고 해요. 3억 달러는 당시 제일제당 연매출의 20%를 넘는 큰 액수였던 데다가 식품 사업이나 제대로 키워야지 너무 뜬구름 잡는 거 아니냐, 이런 시선이 많았던 거죠. 하지만 이재현 회장, 문화가 곧 미래가 될 거다, 이런 신념으로 거침없이 사업을 밀어붙입니다. 국내 최초 멀티플렉스 극장을 개관하며 영화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꾼 건 물론 IMF 위기에도 투자를 멈추지 않은 결과 기생충의 아카데미 사관왕을 비롯해 명량, 더 글로리, 도깨비 등 수많은 영화 드라마 히트작을 탄생시켰습니다. 콘텐츠뿐 아니라 플랫폼까지 아우르는 수직 계열화도 이재현 회장의 승부수였죠. TVN, 엠넷 같은 방송 채널은 물론 2020년엔 OTT 플랫폼 티빙도 CJ E&M에서 분할해서 법인을 설립했는데요. 하지만 K컬처의 산실로 불리던 CJ E&M의 최근 성적표 영 좋지가 못합니다. 방송 채널의 광고 수익이 악화된 데다가 자회사인 티빙이 넷플릭스에 밀리면서 2022년에만 1,200억 원에 가까운 대규모 적자를 냈기 때문인데요. 판세를 뒤집을 이재현 회장의 전략은 뭘까요? 먼저 프로야구 중계입니다. 최근 티빙은 400억 원대의 파격적인 입찰 금액을 제시하면서 프로야구 온라인 중계권을 따냈죠. 국내 1위 인기 스포츠인 프로야구를 통해 가입자를 늘리고 광고 수익까지 잡겠다는 건데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웨이브와의 합병 추진입니다. 2023년 12월, 이재현 회장은 웨이브 합병을 위한 양해각서를 SK스퀘어와 체결했죠. 웨이브와 손잡을 경우 단숨에 국내 2위 사업자에 올라서는 만큼 덩치를 불려서 넷플릭스와 한번 제대로 겨뤄보겠다, 이런 보관인 건데요. 웨이브 합병으로 토종 OTT의 반전을 이뤄낼 수 있을지 앞으로를 지켜봐야겠지만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최근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는 CJ제일제당의 K푸드 성공 사례를 연구 교재로 채택했다고 하죠. K푸드 열풍을 이끈 CJ제일제당의 위상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재현 회장은 취임 직후부터 한식의 세계화를 슬로건으로 걸고 글로벌 진출을 준비해왔습니다. 그 최고의 히트작이 바로 음식 한류의 대명사, 비비고 만두인데요. 2010년 미국 진출 당시 냉동만두의 이미지는 건강하지 않은 음식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습니다. 피가 두꺼운 중국식 덤플링이 더 유명했죠. 이때 던진 이재현 회장의 승부수는 한국식 만두라는 차별화 전략, 얇은 만두피와 푸짐한 소로 웰빙식이라는 이미지를 어필했고요. 덤플링이라는 이름 대신 만두라는 한국식 표기명을 고집했습니다. 이후 입소문을 탄 비비고 만두는 2020년 단일 품목 최초로 연간 매출 1조 원을 돌파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날개를 단건 이재현 회장의 과감한 M&A였습니다. 이재현 회장은 2019년 무려 2조 원이라는 빅딜을 통해 미국 냉동식품 2위 기업 스완스를 인수했습니다. 당시엔 인수금액이 너무 커서 승자의 저주에 걸릴 거다, 이런 평가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미국 전역에 걸친 생산, 유통, 인프라 기반을 갖게 된 덕분에 비비고 만두는 2021년 미국 시장 점유율 39%로 1위에 올라섰고요.
2년 만인 작년 3분기에는 시장 점유율 50%를 돌파,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과감한 베팅이 통했다고 봐야겠죠. 이재현 회장, 과감한 영토 확장을 통해 K푸드 신드롬을 이어가겠다는 전략입니다. 만두, 피자, 김치 등 글로벌 전략 제품을 중심으로 캐나다, 호주, 인도네시아 등 신규 시장을 공략하고 떡볶이, 핫도그 같은 K 스트리트푸드를 차세대 한류식품으로 키우겠다는 건데요. 성장세가 둔화된 해외 시장에서 확실한 수익 개선을 이룰 수 있느냐가 실적 반등의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관건이 이커머스 공룡, 쿠팡과의 대결입니다. 쿠팡과 CJ제일제당은 2022년 햇반 납품가 갈등을 이유로 거래를 중단했죠. 이후 CJ제일제당은 이마트, 네이버 등과 반쿠팡 연대를 맺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CJ와 쿠팡의 사업 영역이 겹치면서 그룹 차원의 전면전이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물류의 경우 업계 1위, CJ 대한통운의 아성을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가 위협하고 있죠. 쿠팡은 판매자가 쿠팡 물류센터에 상품을 입고하면 포장, 배송, 재고 관리까지 해주는 3자 물류 사업을 통해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데요. 쿠팡의 럭셔리 화장품 전용관을 론칭, 뷰티 유통 사업을 확장하면서 올리브영과의 뷰티 전쟁도 시작됐습니다. 올리브영은 매년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CJ의 차세대 캐시카우로 자리 잡은 계열사죠. 특히 이재현 회장이 국내 최초로 H&B 사업에 진출하며 뚝심 있게 키워온 사업인 만큼 애착도 남다르다고 하는데요. 쿠팡은 지난해 올리브영이 중소 납품업체에게 쿠팡 납품을 막는 갑질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올리브영을 공정위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올리브영 측은 그런 갑질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류, 뷰티, OTT 사업까지 이어지는 쿠팡과의 경쟁에서 이재현 회장이 어떤 전략과 승부수를 펼칠지 앞으로의 향방을 지켜봐야겠죠. 그룹의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올리원 정신을 되새기는 책임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반드시 해내겠다는 절실함을 가져야 합니다. 이재현 회장이 강조한 올리원 정신이란 최초, 최고 차별화를 통해 1등이 되자는 경영 철학입니다. 실제 이재현 회장은 대기업 최초로 문화산업에 진출해 K컬처를 선도했고요. 차별화된 올리원 식품으로 K푸드 열풍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한국 최초의 H&B 매장 올리브영으로 시장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CJ의 역사 자체가 최초, 최고 차별화, 즉 올리원 정신이었던 만큼 이를 통해 다시 한번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건데요. 물론 넘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현재 재정 문제 등으로 공사가 멈춘 CJ 라이브시티 사업을 정상화시켜 도약의 발판을 만들어야 하는 건 물론이고요. 한때 창의적인 기업 문화로 각광받았던 CJ의 조직 문화를 다시금 혁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이재현 회장은 위기를 딛고 또 한 번의 올리원 성공 스토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CJ와 이재현 회장의 행보, 올해가 더욱 주목되는 이유입니다.